안녕하세요. 진실한의 한우석입니다. 오늘은 그 블로그에 그 질문이 하나가 올라와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질문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용도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실력에 따라서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그 불린다고 하는데 그 실력의 차이에 따르는 초, 중, 고급의 그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된 그 질문이었습니다. 질문 내용도 저도 요 기회에 저 나름대로 제가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할 기회를 한번 저 나름대로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 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지금 설명은 제가 사용하는 위주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한해서 저의 주관적인 그 설명입니다.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시는 분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각각 그 천차만별 각각 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설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로 저의 주관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원래 지금 그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요. 지금 PDF로 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. 뭐 정리는 제가 그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그 PDF 파일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 영상 하단에 그 PDF 파일을 그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명시를 하겠습니다. 뭐 필요하신 분께서는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번 구분짓고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. 맨 위축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이제 무료 풀들이 있습니다.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유료 풀들이 유료 풀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특화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, 이 특화 내용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. 그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각각의 그 특화된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워드 갖고 이미지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또 엑셀 갖고 워드처럼 문서 작성도 분명히 할 수도 있고요. 뭐 물론 파워포인트 갖고 어떤 분들은 3D 홀로그램도 만드시는 분 저도 봐왔습니다. 하지만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은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특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 특화된 내용이라고 설명한다면 이 특화라는 단어는 저는 속성값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각각의 프로그램도 비슷한 프로그램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마다 특화된 내용, 속성값을 많이 주어서 변경 내지 변화, 그 다음에 뭐 부각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이 특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용도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저럴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런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특화가 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편입니다. 왼쪽에 용도면으로는요, 일단 문서 작성용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오디오나 텍스트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프로그램,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할 때, 그 다음에 오디오를 별도로 제작하거나 편집할 때,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모델링에 따르는 3D 모델링의 소프트웨어는 또 어떤 것들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3D 출력할 때 소프트웨어,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기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레이저 마킹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,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할 때, 랭귀지 할 때,
일반인들은 많이 접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FTP에 그 파일을 업로드할 때, 그 다음에 뭐 센싱 제어, 그 다음에 요 하단에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.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별도로 제가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은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같이 한번 명시를 해놨으니까요. 참조하실 분께서는 좀 참조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실력이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력 차이 구분을 짓습니까? 라는 내용인데요. 이거는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. 순수한 제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. 초급이라고 하면 각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마다 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툴바라고 할까요? 툴들이 다 있는데 툴로만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분은 초급 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툴바를 사용하면서 그 툴에 따르는 속성값이 있습니다. 속성값이라면 뭐 효과일 수도 있고요. 각각의 툴바에 따르는 속성값이 있습니다. 그 속성값을 제어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중급이 아닐까 또 나름 생각하고 있고요. 실력이 고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은 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한 가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소프트웨어의 작업을 뭐 끝마칠 수 있다 뭐 이러신 분들, 상업적으로 또 많이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급 실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초급 실력, 뭐 중급 실력, 고급 실력은 그냥 제 주관대로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한번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? 지금 텍스트나 문서를 작성할 때 종류가 보통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 메모장이라든지 워드, 뭐 엑셀, 파워포인트, 아래 한글 종류가 있을 겁니다. MS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를 깔게 되면 보조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. 이 MS 메모장이랑 워드랑 또 구분을 또 안 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는 분명히 워드와 메모장을 구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차이점도 있고요. 제가 이 설명을 하다가 좀 말았는데 요 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의 사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제 나름대로 시간도 좀 한계가 있고요. 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공부는 책을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관련돼서 하나하나 제가 사용하면서 참 이런 기능이 사용하다 보니까 참 좋았더라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 프로그램마다 제가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까 생각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뭐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참 어렵고요. 하지만 추후에 그냥 계속적으로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마다 저만이 아는 아닐 겁니다. 뭐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기능을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참 편했더라 라는 내용들을 한 번씩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설정해 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까 시간이 되는 한 올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. 지금 말이 약간 샜는데요. 다시 한번 용도 면에서 본다면 이런 메모장과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, 아래 한글이 있는데 이
그 MS 메모장이랑 워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메모장 하나만 설명해도 아마 오늘 왼종일가 아마 설명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을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들이 용도에 따라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. 추후에 하나하나 낱개들에 관련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특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. MS 메모장은 그 순수한 텍스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속성값을 주지 않는 순수한 텍스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MS 메모장은 거의 복사나 붙여넣기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워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문서 작성할 때 그 많이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표를 작성하거나 계산할 때 VBA 매크로 정도 그거 사용할 때 요거를 좀 엑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 이제 발표를 할 때 주로 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합니다.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관공서 쪽에 국영기업 쪽은 대부분 이제 아래 한글 그 문서 작성용을 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저도 관공서나 국영기업 쪽에 그 문서를 그 제출할 때는 저도 그 아래 한글을 사용해서 그 문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엑셀 갖고 그 이미지를 편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파워포인트 갖고 문서를 작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워드처럼 아니면 메모차처럼 사용 다 가능합니다. 워드 갖고 이미지 그 보정 작업도 다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마다는 아주 거기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나름대로 이 특화 그 속성 값이 여러 가지 값을 좀 제공해 준다고 할까요?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특화된 내용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. 그 텍스트를 또 오디오로 변환하거나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. 저는 그 텍스트를 오디오 변환, 이게 텍스트를 오디오 변환이 무슨 뜻인가 또 생각되시는 분이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쪽에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이북이라고 하죠. 그런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컴 자체에서 읽어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리로 그냥 그 듣는 그런 그 프로그램 파일도 좀 있습니다. 저는 보통 발라볼카라는 그 무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디오를 텍스트 변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텍스트로 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.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절로 텍스트로 변환시킵니다. 하지만 이 내용들은 그 인식도가 제가 볼 때는 한 85% 정도 빼기 그 정확히 인식을 못합니다.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, 그 다음에 또 발음,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얘기하다 보면 영어도 섞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 외국어 말을 섞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아무래도 얘네들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체 내용들은 다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추후 그 틀린 글자 또는 이제 맞춤법을 그 일괄로 변환을 시켜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디오 텍스트를 변환하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무료로 지금 크롬에 보이스 노트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스 노트 2까지 좀 올라가 있는데요. 계속적으로 좀 성능은 계속적으로 그 향상이 되고 있더라고요. 여기에는 제가 사용할 때 빨리 얘기하면, 이 속도로 얘기하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이 내용을 조금, 늦춘다고 할까요?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, 크롬 보이스 노트가, 인식을 하고 저절로 텍스트를 변환시키고 하는 그 편집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, 추후에 다시 한번 각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하거나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
그 아도보의 라이트룸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도보 포토샵, 일러스트. 그 아도보 라이트룸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언제부턴가 나와서 저도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아도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한 장이면 한 장, 이 전체를 그 보정하거나 편집할 때 저는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뭐 한 장의 그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오리거나 따는 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장의 그 이미지 파일을 통째로 밝기를 주거나 감마를 주거나 색깔을 보정하거나 할 때 저는 보통 그 라이트룸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아도버 포토샵 프로그램인데요. 이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이미지 누기 따기라고 하거든요. 누기 따기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자의 털까지도 이제 오려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여성분들의 그 파마한 그 머리털까지 이 따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근데 그때 용도로 저는 좀 포토샵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이미지를 두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뭐 배경화면이라든지 화면을 그 합성할 때 보통 그 포토샵 프로그램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그 비슷한 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아도보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요. 뭐 AI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러는 보통 그 벡터 파일과 그 다음에 인쇄물로 사용할 때 지금 그 사용하거든요. 요거는 이제 벡터 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작업을 한 다음에 끝없이 확장을 해서 계속 그 이미지를 키우다 보면 테두리 선이 희미하게 보입니다. 그거는 이제 그 픽셀 값도 분명히 뭐 그 이유가 있지만 이 그 화면이 그 이미지가 일명 그 우리 편으로 깨진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크게 하다 보면 이미지가 테두리가 흐려지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. 이것도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 나중에 한번 또 그 포토샵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려드릴게요.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 일러스트 계열은 좀 을지로의 그 인쇄물 업체들은 거의 다 일러스트를 사용하죠. 그 포토샵 같은 이 벡터 파일이라는 거는 아까 그 설명했던 끝없이 확장을 키우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. 아무리 키워도 아까 얘기했던 말 정반대로 테두리라든지 이 이미지들이 그대로 선명성을 유지하게 됩니다.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많이 지금 그 일러스트 사용하고 있고, 그 물질에서 우리 보통 이제 명함이라든지 뭐 책을 낸다고 하죠. 그때 그 보통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일러스트입니다. 또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 차이점은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CMYK라는 그 이미지 색상을 좀 사용하는 반면 포토샵은 RGB 계통을 좀 사용하죠.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물론 일러스트 갖고도 RGB로 그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고 포토샵 갖고도 CMYK 그 이미지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종전에 그 페인트샵이라는 그 프로그램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했었어요. 종전에요. 근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보통 이거를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. 10년 전, 15년 전에는 이 포토샵과 페인트샵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양대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그 일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포토샵의 확장자는 그 JPG라는 건데요. 보통 포토샵은 페인트샵과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아주 페인트샵보다 이미지 선명도가 참 좋습니다.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용량이 무겁습니다. 용량이 무겁다는 얘기는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. 반면 페인트샵 같은 경우에는 256개의 컬러로 형성을 시켜가지고 웹에서 보는 색상은 동일시 하게끔 만든 다음에 용량을 많이 줄였습니다. 그리고 이 페인트샵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색이라고 하죠. 바탕색을 바탕색 없이 작업할 때 보통 페인트샵을 많이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바탕색이 뭐 흰색이면 흰색, 검정색이면 검정색 색깔을 두고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. 그때 그런 경우를 바탕색을 없애려고 할 때 페인트샵을 좀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분명한 것은 지금 그 페인트샵은 거의 저도 지금 사용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.
그 다음에 그 페인트샵도 그 당시에 좀 많이 사용했던 게 페인트샵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같은 계열입니다. 어, 이 페인트샵은 그 지금도 많이 그 움짤이라고 하죠. GIF 파일을 만들 때 그 영상 말고 그 컷으로 그 GIF 파일로 빨리 연결한 듯이 붙여가지고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게 그 애니메이션, 그 GIF 애니메이션 그라고 설명드리면, 그때 많이 그 사용했던 움짤이라든지 GIF 만들 때, 애니메이션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 했던 이 프로그램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저는 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용도로 또 이제는 애니메이션 계열 용도로 좀 사용을 한다고 할 때, 종전에는 아도브의 그 프레쉬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. 지금도 저는 이제 가끔, 프레쉬 갖고 또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이 아도브사에서 지금 이 그 프레쉬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아도브 캐릭터, 아도브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변경돼서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. 제가 이 아도브라는 글자를 두 개 썼는데요. 예. 아도브 캐릭터 애니메이터입니다. 요건에 관련돼서는 지금 그 프레쉬라는 프로그램 대신에 새롭게 아도브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신버전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자체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이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유튜브가 활성되면서 영상 제작 프로그램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많은 그 제작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어 하거나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요. 종전에는 지금 MS 무비 메이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면 초창기에 10년 전이라면 10년 전일 거고요. MS사에서 무료로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저절로 깔렸습니다.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영상의 성능을 이 MS 프로그램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컴퓨터가 용량과 속도의 처리 면에서 너무 뒤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하다가 다운돼서 다시 하고 작업하다가 다운돼서 다시 하고 했던 거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합니다. 지금은 좀 MS 무비메이커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.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중급이나 고급 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도브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. 요게 프리미어 프로가 유료인데 비해 지금 무료로 다빈치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무료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다빈치 갖고 영상과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프리미어 프로가 유료니까요. 뭐 성능 면에서 어떤 게 나은지 저도 약간 좀 헷갈릴 때도 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다 보면 각각 영상에 대해서 효과를 좀 주고 싶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도브의 애프터 이펙트입니다. 보통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.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 어떤 거를 먼저 배웠는지의 차이지 거의 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거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보통 지금의 추세입니다. 다음 용도로는 이제 오디오를 제작하거나 편집할 때 아도브사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도브사에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아도브 오디션 자체로만 제작하거나 편집을 주거나 효과를 줄 때 보통 오디오 편집이라고 그러죠. 오디오 순수 자체만 편집할 때 아도브 오디오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요새 3D 프린터 여러 가지 3D 프린터에 관련된 모델링이라든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3D 모델링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구형이라고요. 이 구형은 실제로 구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
오토데스크사에 123D 디자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이게 아직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초창기에 배울 때 123D 디자인 정도로 배울 거고요. 이 프로그램은 지금 3D 모델링을 아주 기본적으로 배울 때 아마 제일 먼저 좀 3D 모델링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2단계를 좀 거치면 그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더라도 쉽게 좀 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데스크탑에서 다운로드 되게끔 했는데 지금은 오토데스크사에서 외부로 지금 3D 모델링을 만들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웹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요새는 보통 학교에서도 지금 이 수업을 가르치는 거로도 알고 있는데요. 3D 모델링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123D 디자인이나 오토데스크 사의 데스크탑이라는 웹용 3D 모델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거를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또 오토데스크의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건축이나 디자인 쪽 계열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. 지금 이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3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지금 아마 이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단계라 그런지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웹용 에디터, 웹 브라우저도 있고요.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 군데 아마 접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러한 3D 프린트용을 좀 사용하고 있다고 좀 여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스컬토리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이 차를 깎고 반죽을 이렇게 만지면서 3D 모델링을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이것도 한번 또 나중에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3D 모델링을 그냥 보통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3D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것도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오토데스크사의 마야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보통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토데스크 마야를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거죠. 이건 뭐 산업용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도포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오토데스크사의 3ds max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거의 전반적으로 상업용으로 뭐 기업체라든지 모든 업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의 프로그램 중에 메시믹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모델링을 하나를 작업을 해놓잖아요. 그럼 예를 들면 두 개의 모델링을 합성시킬 때, 뭐 예를 들면 사자고 사람인데 얼굴은 사자 모양의 몸뚱아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두 개의 모델링을 합성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말 그대로 믹서 시킨다고 그러죠. 요 믹서 시킬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저는 메시 믹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3D 모델링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3D 프린팅이라든지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. 그때는 저는 무료 프로그램인 큐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정밀도가 참 높아졌더라고요.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기 사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레이저 GRBL입니다.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속도도 일반 레이저 마킹기의 프로그램보다 개별적인 프로그램보다 속도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인식도도 높은 편입니다. 그 다음에 홈페이지 또 이젠 요새는 옛날에는 많이 의뢰를 줬는데 자체적으로도 지금 많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은 뭐가 있었던지 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나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종전에 저도 초창기에 참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인데요. 요 밑에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보통 이 코딩을 하다 보면 제가 코딩을 전부 다
A는 B다라고 전부 다 그 치긴 뭐하거든요. 그럴 때 텍스트를 쳐놓고 저절로 변환을 시킨다고 하죠. 코딩이 자기가 코딩으로 랭귀지로 변환을 시킬 때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입니다. 저도 이게 초반기에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나머는 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보통 이젠 제가 작업했던 그 텍스트와 혹은 코딩을 값을 줬을 때 그 옆에 화면으로 레이아웃을 웹에는 어떻게 보여줄까 라는 그 레이아웃을 보여줬던 그 프로그램이었거든요. 참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젠 그 MS의 그 프론트 페이지라는 게 있고요. 이게 원래 무료였는데 지금은 그 유료로 좀 바뀌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아도be 계열사가 참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내는데 유저들의 그 필요한 그 사항들을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아도be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아도be의 그 드림위버 지금 위에 그 나무나 프론트 페이지 같은 경우를 지금 그 드림위버가 많이 그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새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다. 아예 웹으로 그냥 그 홈페이지를 많이 구축합니다. 그 웹에서 그냥 아예 그 보면서 그 다음에 무료 툴 소스를 그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 소스를 블록처럼 이렇게 얹어가지고 많이들 그 홈페이지에서 많이 있거든요.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 분들이 아마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보통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홈페이지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작 툴이라고 하는 그 업체들은 대부분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무료 구축이거든요. 단지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그 레이아웃을 무료로 어떤 거를 좀 제공해주면서 그 편하게 사용하게끔 만드냐에 따라서 좀 그 업체마다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거나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을 제어할 때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. 랭귀지란 단어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생소한 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?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웬만하면 전문 용어로 안 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이때는 좀 전문 용어가 좀 나와야 되는데, 사람의 말과 그냥 기계라고 표현할게요. 사람의 말은 기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계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라고 번역기 역할을 한다는 게 랭귀지라고 할까요?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요렇게 그냥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기계랑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번역기다. 라고 생각하는 게 랭귀지라는 단어로 그냥 설명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. 요거는 제가 조금 랭귀지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랭귀지 쪽에 뭐 어렵거나 랭귀지 쪽은 뭐 개발을 하거나 구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획을 할 때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랭귀지 설명을 그냥 바로 지금 설명을 스킵하셔도 상관없고요. 랭귀지에 관심 있는 분에서 제가 사용하거나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GW 페이지 있었고요. 지금 사용 안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HTML이라는 게 있고요. 홈페이지 제작할 때, 초창기 홈페이지 제작할 때 보통 웹 브라우저용으로 HTML을 사용했죠.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ASP인데, 홈페이지 제작할 때 코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코딩을 좀 쉽게 변환을 시켰던 게, 그 다음에 ASP라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, 점점 CSS, 뭐 PHP가 또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C라는 단어, 이 C 랭귀지가 아주 기본인데요. 이 C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 중에 제일 잘 알아듣는 랭귀지라고 할 때 이 C 랭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. 이 C는 지금 뭐 C 뿔뿔까지 뭐 올라가고 계속 지금 C 랭귀지는 지금 계속 언어가 좀 계속 학습화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연동용으로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같은 랭귀지가 있고요. 이 GW 페이지 제가 이걸 치면서 참 재밌었던 게
예, 초창기에 그 컴퓨터 8비트인가요? 생겼을 때, GW 베이직 5개 단어, input, 그 다음에 output, if else, else if, 뭐 한 5개 정도 그 단어 갖고, 인쇄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그 만들었던 게 참 기억이 납니다. 완전히 그 노가다였죠. 지금 뭐 GW 베이직을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고요. 요 랭귀지에 관련돼서는 제가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요새 그 AI에 관련돼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요 랭귀지는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랭귀지에 관련돼 가지고 어렵다고 하실까봐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파일을 만들었던 거를 홈페이지라든지 서버에 올릴 때 보통 무료로 RFP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MS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것도 그 서버 제어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나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MS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아직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1인 메이커 이 붐이 좀 일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 아두이노라는 그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아두이노 계열의 그 센싱 이런 종류들이 요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. 이 센싱을 제어해가지고 여러 가지 센싱 종류가 참 많은데요. 뭐 가깝게 가면 불이 켜지거나 뭐 소리가 나면은 뭐 불꽃을 뭐 나오게 비추게 한다든지 뭐 이런 갖가지 센싱을 이용해서 1인 메이커들이 스스로의 그 상품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참 인기입니다. 그때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어라고 할까요? 제어 하는 그 프로그램 용도가 이제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파이라는 그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라즈베리파이가 뭐 미주 쪽이라면 아두이노는 유럽 쪽 계통이거든요. 비슷한 종류로 인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저도 이게 3D 프린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이저 마킹기 뭐 오토드링 할 때 이 제어할 때 센싱을 제어할 때 보통 아두이노 갖고 보통 많이 좀 사용합니다. 하단으로는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. 보통 이게 보면 알 수가 있고, 여기 참고적으로 아도버 이미지를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그 RC가 있을 거고요. 그 아도버 브릿지가 있는데, 이 아도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도버 계열 쪽의 그 파일들을 먼저 볼 수 있게끔 뭐 탐색기 기능에 뭐 영상이면 영상, 뭐 이미지면 이미지, 관련된 프레시면 프레시, 뭐 관련된 이미지를 아도버 계열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기본적으로 아도버 시리즈를 깔게 되면 브릿지는 저절로 깔리게 되고요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RC나 뭐 지금 탐색기를 아무리 열어도 아도버 계열에 있는 이미지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이미지가 롤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보이거든요. 근데 이 아도버 브릿지 쪽을 사용해서 보시면 쉽게 파일만 클릭을 하면 그 내용들을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미지 캡처 프로그램 뭐 이런 종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새 간혹 질문을 하더라고요. 제가 이런 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된 거를 어떤 거 갖고 녹화를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. 예, 무료 프로그램으로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오캠은 아주 단순합니다. 이게 모니터 지금 모니터의 내용들을 순수하게 녹화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OBS 스튜디오는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OBS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저는 지금 오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인코드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어떤 특화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저희 주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무료의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종류, 비슷한 종류가 있고, 그 다음에
중급과 고급,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한번 제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한 가지가 뭐냐면, 저는 영상을 만들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은 그 용어를 배우는 게 아닌데 사용할 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자꾸 용어에 빠지다 보면 그 배우다가 지치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을, 제 관련된 영상의 설명은 되도록이면 전문 용어를 사용을 안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더듬거려야 된다고 할까요? 편한 단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 조금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.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추후에 요 하나하나에 대한 프로그램의 꿀팁이면 꿀팁, 제가 사용해 보니까 참 좋더라.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능을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추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차근차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서없는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진실한의 한우석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